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가 친중 정부로 의심되는 정부가 들어서니까 중국이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항모 전단에 접근해서 핵 공격 훈련을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군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 중국의 이러한 도발적 행위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에 근거한 것인지, 또 어떤 훈련을 했는지, 그러면 과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진짜로 미국의 항모 전단을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바시 해협을 통과할 때, 즉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통과할 때 폭격기 대군을 보냈죠, 중국이. 그건 이제 제가 지난 1월 말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이 Y8 해상 초계기 1대, 그리고 H6K 폭격기 8대, 그리고 J16 전폭기 4대,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크 패키지 폭격기 편대군을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해상 초계기는 아마도 항모 전단을 지금 공격하는 거니까 항모 전단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 폭격기에게 이제 위치를 배분해주고 공격 타겟을 배분해주는 그런 천병, 정찰병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이 H6K 폭격기 8대는 각각의 미사일, 여기에는 이제 초음속 대한미사일, 핵미사일 이런 것들이 임무에 따라서 나누어 장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J16 이게 러시아의 수호이 30을 중국이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그 J16 전폭기는 이 폭격기 편대군 전체를 호위 엄호하는 제공 전투기로서의 역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자, 보냈는데 저도 그때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지금 대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그런 이 패키지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이 최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 공격하는 거냐 이런 게 있었지만, 이 구성은 지금 대만이 아니라 항모 타격 패키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된 거죠. 자, 미국이 루즈벨트 전단에 대한 중국의 폭격기 모의 공격설이 사실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1월 30일 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를 했는데요. 최초 보도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최근 중국군 폭격기가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공격을 모의했다고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공식 확인했다. 중국은 1월 23일 미 해군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남중국해로 진입하던 시점에 대만 남서 공역에 H6K 폭격기 8대, J16 전투기 4대, Y8 해상 초계기 1대 등 13대의 군용기를 보내 미 항모 전단에 접근했다. 당시 중국군 폭격기들은 무전으로 항모 전단에 대한 모의 공격을 승인받아 공대함 미사일을 모의 발사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중국군 무전을 감청하던 미군 수뇌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당국자는 중국군 항공기들이 항모에서 250마일 거리까지 접근해 모의 공격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대함 미사일 예상 사거리 밖이어서 대응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위협도 없었다고 말했다. 자, 그래서 이 통신 감청을 통해서 실제로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고 표적 분배를 하고, 그리고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 전부 감청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미군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렇지만은 중국의 당시 위치가 실제 사거리 내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위협은 없었다라고 애써 이 상황을 축소합니다.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완전히 뭐 공격해야 된다, 또는 이 중국에 대해서 보복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우회적으로 엄청난 보복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아예 중국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군대에 대해서는 이런 엄두조차 못 냈죠. 그래서 당시에는 미 해군 항모전단에 들어오면 중국 해군은 전부 다 그냥 항구로 들어가 버렸었어요. 이랬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야, 핵공격 훈련, 미사일 발사 버튼, 이걸 이제 우리 포병들이 비사격 훈련이라고 하는데, 비사격 훈련은 우린 통상적으로 적이 없는 그냥 일반 타겟에다가 우리 비사격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타겟인 항모 전단을 해상 초계기가 가서 전부 다 표적을 딱딱딱딱 찍어주고, 너는 항모 때려, 너는 호위군함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함 때려, 너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함 때려, 이런 식으로 표적 분배 다 해주고, 그리고 전부 다
이 폭격기들이 레이더로 조사해서 확실하게 락온을 시키고 그리고 비사격 발사.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제 사격 딱 버튼으로 발사하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코앞에서 권총 가지고 방아쇠 당긴 겁니다. 뭐 그러면은 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적이 그랬을 때. 그렇지만 실제 쏘진 않고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손가락 걸고. 이거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루즈벨트를 향한 H-6의 폭격기가 YJ-12 미사일을 싣고 있었다라고 미국이 밝혔는데 미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은 것은 그들과 우리 항모전단 사이의 거리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약 250마일 거리까지 접근했고 그 거리는 YJ-12의 사거리밖이었다. 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애써 축소를 합니다. 야, 참 어떻게 한 보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250마일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러면은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마일이 이제 1.61 아니겠습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그러면은 402km예요. 402km.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맞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 관영외교는 그러면은 왜 뭐하러 지금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했냐? 바로 그들이 주장한 것들의 가설을 실험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닐까. 과거 냉전 시기에 중국군은 너무 형편없었죠. 그래서 이 YJ-12라고 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C801 계열의 한 사거리 한 150km 정도 되는 아음속 공대함 미사일, 우리 지금 한국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푼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항모 전단에 어떠한 위협도 못했죠. 그래서 당시 냉전 시절에 중국이 미 항모 전단을 수장시키려면 H-6 폭격기 100대가 필요했지만 그간의 기술 발전으로 이제는 YJ-12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H-6의 폭격기 8대면 충분하다라고 중국의 관영 황구망 그리고 군사 전문 매체인 신랑군사망이 보도를 이렇게 연이어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 발전했어. 한번 해보자. 8대로 과연 가능할까? 이거 테스트했다는 건데, 자, 미군 관계자는 250마일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거는 사거리 바뀌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라고 했는데, 사거리가, 이 YJ-12는 사거리가 400km예요. 자, 그러면은 250m 정도까지 접근했다라고, 마일까지 접근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걸 이제 환산하면 402km 아닙니까? 이거 위험한 거죠, 분명히. 최대 사거리가 400km인데 402km까지 접근했어요. 이거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어이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게 정말 이 8대의 폭격기로 항모전단을 다 파괴할 수 있었을까 보겠습니다. 402km, 즉 한 400km 가량을 이 미사일이 날아오려고 하면은 총 9분 30초가 걸려요. 왜냐? 이 비행 속도는 일단 순항할 때는 마하 2입니다. 그러다가 50km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초수평선 딱 그 수평선 진입하기 직전부터는 마하 4로 가속을 해요. 왜? 여기부터는 직접적인 이제 요격 체계가 들어오니까 요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마하 4로 급가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0km 중에서 350km는 마하 2로 날아오다가 나머지 50km에서 가속을 더 해가지고 마하 4로 최종 진입을 하게 됐는데 비행 고도는 마하 2로 나를 때는 500m 상공을 비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이제 공기의 밀도가 조금이라도 적기 때문에 연료가 적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고도를 확 낮춰가지고 마하 4 상태에서는 50m 고도로 들어가서 옆구리를 이제 때리는 겁니다. 그래야 발견도 늦게 되고, 왜냐 수평선에 딱 붙어서 오면 올수록 레이더에서 탐지가 늦게 되겠죠. 그리고 여격도 힘들고, 왜냐 미사일 위로 솟구쳐서 이렇게 또 각도를 잡아서 여격 미사일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 적의 미사일 이렇게 저공에서 날아오면 군함의 미사일은 수직 발사관에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다이빙을 해서 내려가서 박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이제 안전하겠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서 그냥 맞춰버릴 때니까 더 다이빙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50m로 낮추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도는 베이두, 그러니까 중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 GPS는 베이두라고 하죠. 북두, 그 베이두로 위성 통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액티브 레이더, 이 미사일의 이 첨두 부분에
이제 레이더가 또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레이더를 켜고 거기에 탐색되는 목표를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시간은 9분 30초 걸려요. 그럼 과연 이게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명중할 수 있을까? 당시 루즈벨트 호위 전단은 세 척의 이지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벙커힐이라고 하는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러셀이라고 하는 구형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그리고 최신형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존핀, 이렇게 세 척이 있었는데, 이 벙커힐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8.0이라는 거의 최신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다 협동 교전 능력이 다 됩니다. 이 협동 교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E2D 조기 경보기하고, 이 조기 경보기가 위에서 보면은 미사일들이 날아오는 거 훨씬 먼저 보죠. 이 군함은 해수면에 붙어 있으니까 수평선 넘어 있는 것이 안 보일 수 있지만은 비행기는 위에서 다 보니까 다 보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먼저 보고 이 미사일이 밑에서 깔려오더라도 비행기가 표적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지스함은 요격 미사일만 날리 보내면은 여기에서 따로 표적을 지적 안 해줘도 비행기에서 조기 경보에서 전부 표적을 지적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유기적인 그런 협동 전투를 하는 것이 CEC라고 해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벙커힐, 그리고 존핀 같은 경우는 SM2, 우리 한국 해군이 세종대왕함부터 충무공 이순신함 다 가지고 있는 게 SM2 미사일 아닙니까? 사거리가 170km. 그런데 그 SM2뿐만 아니고 SM6까지 운용해요. 이 두 척은. 그래서 사거리 370km, 장거리에서부터 요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벙커힐과 존핀이 저기 미사일을 쏘면 바로 그냥 그때부터 SM6를 쏘아서 한 200km 지점에서부터 요격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이제 만나니까. 조기 경보기는 미사일을 저기 딱 쏘면은 H6K가 미사일을 딱 쏘면은 이제 경로가 이 지점으로 날아가니까 대충 이 지점쯤이 요격 미사일과 만나는 지점쯤 되겠다. 그러면은 요격 미사일을 이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확실하게 딱 표적을 지정해줘서 들어가는 그런 운영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200km 지점에서 한 번, 그리고 150km 지점에서 SM2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ESSM까지 한 50km 지점에서 ESSM까지 한 3번 정도를 이제 요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시 교전 능력 20개 플러스라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이 타이콘 데로가급만 해도 40발 이상을 요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러셀도 마찬가지고, 러셀은 이제 SM2밖에 없으니까 150km 이하로 들어왔을 때 한 70km 정도에서부터 교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핀 같은 경우는 SM6가 있으니까 한 200km에서부터 교전해서 한 3번 정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8대의 H6K 폭격기가 그들의 재원상으로 가장 많이 탑재할 수 있는 이 YJ-12 미사일은 대당 6발이에요. 그럼 6발이 48, 48발의 미사일을 쐈을 때 산술적으로는 이 벙커힐, 그리고 존핀, 이 두 척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을 원거리에서 격추시켜버리고, 마지막에 ESSM 단계에서는 이 세 척이 합동으로 그냥 다 요격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 해군 항모전단은 그럼 이 이지스함들만 요격하냐? 아니죠. 항모전단의 가장 큰 핵심은 슈퍼호넷을 통한 장거리 방공이죠. 비행기가 먼저 가서 아예 이 폭격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650에서 한 700km까지가 방공구역이에요. 왜냐? 한 500km 정도까지 이 슈퍼호넷들이 항공모함에서부터 500km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호넷들의 그 바디에는 사거리 한 200km 정도 되는 암람 D형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한 200km 날아가니까 700km 이상이 방공구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H6K 폭격기 자체가 400km 안에 들어가서 항모전단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공전투기인 J-16이 이 슈퍼호넷에게 이길 수가 없죠. 왜냐? 또 여기는 또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있으니까 그냥 째밍 시켜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공중에서 학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들어왔다 치고, 그러면 이제 이 SM6가 1차 370km에서 요격을 또 이제 2차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또 뚫리면은 3차로는 SM2가 170km에서 합니다. 또 이거 뚫리면은 이제 ESSM이라는 50km짜리 아주 고기동 요격 미사일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4차 요격합니다. 이거 다 뚫리면은 항공모함 그리고 각각의 군함들이 이제 펠링스 20mm 기관포 이거 가지고 최종 요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자기 것만 요격해요. 이게 한두 발 정도 요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모 전단을 8대의 H-6K 폭격기 가지고는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YJ-12 가지고 항모 전단 하나 진짜로 이 슈퍼호넷이라는 이 장거리 방공 체계 이거 뚫는다 치고 얘들이 전투기 항모 전단의 전투기들이 가만히 있다 치고 H-6K 폭격기 가지고 진짜로 항모 전단 하나 때리려고 하면은 한 40대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히든카드 이번에 미국이 우주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우주군에서 운용하는 CCS라는 게 있어요. 이 장비가 CCS 블락 10 2인데요. 이게 통신을 공격하는 위성 통신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예요. 카운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위성 통신을 공격합니다. 이게 미 우주군이 지난해 3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위성 공격용 무기 체계인데 트레일러에 탑재되어 이동식 운영이 가능하며 강력한 교란 전파를 발사해서 위성 통신과 항법 신호를 장악해서 적위성의 정상적인 운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비입니다. GPS 제밍이란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하기도 했었는데 GPS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에서 내려오는 전파 신호 이런 것들을 인공위성 3군데에서 내려보내죠. 그렇게 해서 삼각 측량해서 나의 휴대폰을 에서 3개의 위성 통신을 받아서 내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3대의 위성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서 삼각 측량이 되니까 그럼 내가 어디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위성 통신을 하나 더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각 측량이 되죠. 이 헷갈리는 것이죠. 위치를 상실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밍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건 아예 내려오는 통신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YJ-12 같은 경우 위성 통신을 가지고 350km를 날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통신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계속 너 가고 있어. 똑바로 다시 조금 왼쪽으로 꺾어.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목표를 상실해버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바다로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대는 그 적의 위성, 중국의 통신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킹해 버립니다. 해킹해서 통제권을 가져와 버려요. 그래서 다른 명령을 넣어서 완전히 그냥 그냥 패닉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신을 차단시키는 능력, 해킹해서 아예 통제권을 가져와 버리는 능력 이런 것들을 미국 우주군이 가지고 있고 그 부대가 바로 이 CCS 장비를 운용한 이 부대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베이두 통신 장비를 가지고 그냥 위성 통신 장비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미 우주군 때문에 아무 역할 못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랬더니 중국이 플랜 B를 가져왔어요. 바로 대만 공군이 당일날 찍은 사진인데 KD-63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대만 공군이. 그래서 이 사진 뭐냐? 이거는 YJ-12가 아니고 핵미사일입니다. KD-63이라고 하는 핵미사일인데 이건 사거리가 200km예요. 자, 그래서 저는 200km 같으면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YJ-12는 400km인데도 지금 안 되는데 이 200km 가지고 항모전단까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탄두는 90킬로톤짜리 전술 핵탄두예요. 핵탄두. 그러면 이 핵탄두 가지고 항모전단을 격파하려고 하면은 200km 안까지 폭격기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SM-6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400km 밖에서 먼저 쏘입니다. 쏘아가지고 한 항모전단의 200km 근처에서 이 90킬로톤짜리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는 것이죠. 터뜨려버리면은 여기에서 강력한 EMP 효과가 생겨버리죠. 통신이 그냥 차단되고 그 EMP 효과로 인해서 군함, 항모 이런 데 통신 장비가 그냥 파괴돼 버리죠. 그래서 파괴된 이후에 폭격기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제 진짜로 항모전단을 핵미사일로 타격해버리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도 항모전단에 있는 그 슈퍼호넷들의 장거리 원정 방공망 이런 것들이 작동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항모에 탑재되어 있는 전투기의 변수를 제거하고 그냥 배와
이 폭격기가 싸운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200km 근처에서 핵폭탄을 먼저 터뜨리고 강력한 EMP로 그냥 통신장비, 전자장비, 먹통 만들어 버린 후에 다시 폭격기 들어가서 이 핵폭탄 쏟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때 YJ-12들을 대량으로 발사하든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냐. 이게 이제 대만 공군이 공개한 사진과 당시 대만 공군의 보도 자료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을 향해서 핵미사일 쏘는 훈련을 했는데 어째 미국은 그 사거리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거리는 아니라서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보도를 하고 입장을 내놓는다. 이거 정말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서가 되나. 우리는 한미동맹입니다. 미국이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우리가 방위 분담금도 내고 그리고 이 북한이 핵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엄청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이 든든하게 지켜준다. 미국이 확실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우리 스스로 그럼 핵 개발해야지. 미국은 이번에도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 확실하게 씌워주겠다라는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이 바이든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동맹들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정말 중국과 그동안 어떤 관계, 관시를 맺고 살아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미군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